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 주거, 주거 정리 해부 도감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정리정돈이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조금 전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금 너저분한 감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항상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살 수 있을까? 늘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덜 소비하고, 덜 사고, 덜 소비해서 아예 이렇게 뭔가 이사를 가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짐 자체를 줄이는 거.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덜 너저분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돈을 잘 하시나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어,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도 조금씩 더 정리정돈을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제목이 주거 정리 해부 도감입니다. 그래서 정리 수납의 비밀을 건축의 각도로 해부함으로써 안락한 삶을 짓다. 안락한 삶을 한번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간 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어, 의지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다인이에게 다인이가 빌려준 책이고요. 다인이는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집도 되게 깔끔하게 항상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아마도 예비 살림꾼이 곧 될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책도 관심 있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야 그쵸. 아직 제가 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평소라고 하면 읽지 않을 책을 제가 이번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만 사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어요. 어렵지 않게 그림으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다룬 책입니다. 근데 단순히 떻게 하면 잘 정리하냐 이런 거를 쓴 게 아니고 나름 이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나오고요. 이분의 철학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고 그래서 이분의 이런 약간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좀 공감이 된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이 책은 건물에 비유하자면 기초나 토대에 해당하는 즉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포커스로 이제 어떤 포커스를 맞췄느냐면은 음, 어, 이런 거죠. 어디냐? 에, 아, 뭐야? 제가 지금 이거 블로그를 보면서 그 좀 중요한 라인들은 블로그에서 제가 이미 이렇게 좀 정리한 거에 제가 이게 베껴 놓은 거를 이제 좀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찾고 있습니다. 아, 보면은 이런 거죠. 되게
우리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이렇게 좀 사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세요.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은 아무리 치우고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집이 너저분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집을 설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설계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금세 어지러워지는 거는 약간 본인의 성향보다는 당신의 오로지 100% 당신의 책임보다는 그 건축 공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신선한 각도였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어떤 또 다른 이제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렇다고 담당 설계자만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치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담당 설계자만 탓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은 이제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곳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초점을 뒀냐면은 수납이나 정리 등 집에서 매일 해야 하는 일보다 미관이나 뭐 주택 짓는데 건축하는데 이 비용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 효율이나 뭐 이런 등등의 다른 되게 또 건축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역점을 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주택 설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도 이제 설계가로서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서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으로서 뭐 다양한 스타일의 이제 집을 지어 왔지만 본인이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건축 플러스 알파로 조금 이 공간에서 어떻게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되는 수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건축가마다 또 이제 건축을 의뢰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그 요소들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분은 좀 수납과 정리 측면에서 내가 건축을 해봤는데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정리 정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집이 이런 구조로 바꾸면은 좀 더 이게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스포일러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재밌게 읽었어요. 뭐 근데 이제 이분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테이블 같은 요 테이블. 우리가 이제 보통 소파와 TV 사이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실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한결같이 거실 테이블에 모입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좀 됩니다. 저희 집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거실 소파 앞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프링글스 과자 놓여 있고 손톱깎이 놓여 있고 뭐 그래요.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공감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럼 왜 테이블 위에 물건이 쌓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물건을 놓아둘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잘한 물건들을 놓아둘 수 있는 곳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야말로 수납 설계의 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음, 그렇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의 예로 테이블 앞에 아니지 소파와 그 TV 사이에 테이블을 치우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뭐 가족 간의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더 운동이라든지 홈짐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좀 더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테이블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소파 있잖아요. 소파에서 그 뭐 음료를 마시거나 뭘 먹고 놔둘 수 있는 그 소파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탁자 테이블이 있는 것이 좀 더 뭐 효율적이다 이런 뭐 권유도 하세요. 이런 조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되게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생활 주택을 꾸미고 이렇게 집을 좀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더 되게 흥미롭게 읽으실 것 같고요. 저처럼 그런 거에 관심 없게 살았어도 그래도 어쨌든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더더욱 그 공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엉뚱하게도 항상 책을 읽으면은 이런 뭐랄까요. 그냥 이런 제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주거 정리 해부 도감 이런 책인데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늘 갖고 있는 뭐 도시 환경, 뭐 기후변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거랑 꼭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뭘 봐도 자꾸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 약간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책의 도입부에 주차장 얘기를 하세요. 작가님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많은 동네는 살기 편하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선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차장이 내 마지막 동선지에 적절한 곳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되게 쾌적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들 뭐 이렇게 어, 도시에서 대부분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차를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 참 주차 공간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많이 있으시죠. 어디다 주차하지? 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차로 이동을 했을 때 주차 공간이 딱 아니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픽업하거나 물건을 이렇게 수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마련이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쾌적한 공간인 거죠. 쾌적한 환경인 거죠. 스트레스도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주차 공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집도 이 주차 공간처럼 여러분의 물건들이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잃지 않고 딱딱 어떤 위치에 딱딱딱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주차장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저는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독일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독일에서는 지금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신축 건물 위에 옥상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그 건물에서 에너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옥상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그 유휴 공간에서 에너지를 계속 생산을 하게 할 것인지, 그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면 되게 그 건물에, 뭐랄까요, 뭐, 난방비가 절약이 되겠죠? 하든지 아니면은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을 도울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독일은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있는 조지아도 어, 이 수도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몰려 있어요. 전 인구의 100만, 그쵸. 100만 인구가 몰려 있어요. 여기 한 300만 정도 인구가 이제 조지아에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여기 수도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차 공간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굉장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늘 여기 시당국도 굉장히 이 주차 공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건물, 그 주차장 이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물건 정리, 수납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물건 정리, 수납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지금 도시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차가 굉장히 많아서 차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함이 야기가 됐고, 그럼 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주차 공간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여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뭐 그래야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거를 이 정리 정돈의 개념에서 그걸 주차 공간을 딱 바라보니까 그렇지. 정말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시의 쾌적성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제대로 딱 박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래. 주차 공간이 당연히 많아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드는 생각 그런 걸 넘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걸 넘어서서 정말 도시의 정리 정돈을 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게 그 예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생각만 전 들더라고요. 좀 이게 전공병이에요. 제가 뭐 계속 그런 것만 계속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뭘 봐도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더 이상 책 소개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막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 책 지은이는 이제 우리 일본 작가분이시고요. 스즈키 노부히로, 스즈키 요코스카시에서 태어나서 가나가와 대학에서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신 후에 지금 이제 가나가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가나가와 다이가크 여기가 거기였나? 이시카와현에 있는 가나가와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거기서 있고요. 이 책은 일본 아마존 건축 분야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에 선정된 책이래요.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고 이게 후속작이래요. 첫 번째 이제 책이 그 2009년에 주거 해부 도감이라고 본인 요코하마 그 건축가 그룹의 선배 건축가 아니지 가나가와 가나가와 현이구나. 그치 가나가와 현이네요.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시네요. 자 여기 가나가와를 한 번도 그쪽 지역을 안 가봐가지고 그치 내가 뭐랑 헷갈린 거지? 이시카와 현의 네. 네. 진짜 옛날 이제 진짜 몇 년 전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엄청나 진짜. 자 어쨌든 그 원래 이제 2009년도에 첫 번째 주거 해부 도감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해부 도감이었고 이거는 주거 정리 해부 도감.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집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책을 좀 많이 입수를 했어요. 우리 티빌리시 한인교회에서 책꽂이에서 또 이렇게 다인이처럼 지인에게 책도 빌려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서 조금 책 소개를 좀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안 보시지만은 그래도 관심 있게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또 제 설명을 듣고 좀 흥미가 생긴다 그러면은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